이제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 단원이니까 마지막. 여기는 처음 배우죠? 그래가지고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분구조법이거든요. 구분구조법이 뭐냐면 그거다.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넓이의 근사치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넓이의 근사치를 구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요런 도형에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어. 요거 도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이런 도형의 넓이는 저걸 어떻게 구할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사각형 있잖아. 가로 세로가 길고 1인 정사각형을 가지고 여기를 가득 채우는 거야. 최대한 가득 채우자 이거야. 가득 채워. 이렇게 채우면 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하나는 1이니까 이거를 가득 채우면 저 호수라고 하자. 저 호수의 넓이의 근사치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완전 똑같은 넓이는 못 구한단 말이야, 사실상, 그치? 근사치가 보여질 거야. 근데 봐봐, 지금 넓이가 1짜리였는데 넓이가 요거 반 줄여서 2분의 1짜리로 채울 거야. 2분의 1짜리로 여기를 다 채우면 넓이가 더 가까워지겠지. 만약에 더 작은 넓이 4분의 1짜리,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지? 8분의 1짜리로 채우면 넓이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왜냐면 빈 곳이 더 채워질 테니까. 그래서 이걸 무한정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아는 도형 자체를 작게 만들어 버리자 이거야. 그러면 실제로 넓이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뭘까? fx는 x제곱.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 요거를 우리는 구분조건으로 한번 봐봐. fx는 x제곱이래. fx는 x제곱 이렇게 생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어디서부터 할까? 1부터 x는 1부터 어디까지 하지? 3까지 해볼까? x는 3까지. 그러니까 3까지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해. 여기 부분이지.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 물론 이거를 뭘 통해서 구할 수 있어? 정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정적분을 통해서 구해보자. 1부터 3까지 fx, dx. 근데 fx가 x제곱이었었죠? 그래서 x제곱 dx. 그럼 얘는 3분의 1 x 세제곱이고 3필이네. 그러면 3분의 여기다 대입하면 27이고 27에서 1 빼니까 26이 되겠다. 3분의 26이 실제로 넓이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정적분을 통해서 구한 거고. 정적분. 얘들아 여기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원래 이거를 수투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수투에도 있었어. 근데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그냥 그 미적분 파트로 넘어간 거야. 너무 어려워가지고. 원래 처음에 수투에도 있었어, 이 내용이. 어쨌든 정적분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이걸 채우자 이거야. 아는 도형 뭐 사각형으로 이걸 채우자 이거야. 사각형. 꼭 사각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원으로 해도 상관없어. 보통 사각형으로 많이 해. 사각형으로 이렇게 채우자 이거야. 이걸 사각형으로 채워. 좀 더 크게 그리자. 좀 작다. 3이 여기니까 여기 3 할게. 이게 사각형으로 채우자. 직사각형으로 쭉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채워질 거야. 결국.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하세요. 여기 넓이를 채우면 실제 넓이랑 똑같아 달라? 아 조금 차이는 있겠지. 왜냐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조금은 다를 거야.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이용할 거냐면 극한이랑 급수를 급수라는 걸 좀 이용할 거야. 급수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지. 그걸 좀 이용해서 할 거야. 한번 볼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시그마 합칠 거야. 여기가 첫 번째 직사각형이라고 하자. S1이라고 할게. 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SN이라고 하자. 요걸 N등분 했다고 하자. 이걸 N등분. 이걸 N등분 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직사각형은 SN이야.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 임의의 직사각형은 SK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야. 됐어? 그러면 너 이렇게 쓰는 거 이해가? 이 직사각형의 합은 요거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시작해서 시윤아 졸면 안 돼. 여기 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직사각형의 넓이까지 구해? n번째까지 직사각형의 넓이까지 구하겠다. 있나요? n번째까지.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할 건 줄 알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다. 그럼 여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혹시? n이 뭐야? n등분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쟤를 n등분 안 하고 몇 등분 한다는 거야? 무한등분한대. 잘 생각해봐. 무한등분 해버린대. 그러면 이게 지금 직사각형으로 보일까? 거의 직선으로 보이겠지? 거의 일치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크지 않아. 거의 일치할 거야. 직선이니까 무한등분 한다는 뜻이야 이게. 그럼 우리 이거 계산하자. 뭐부터 계산해야 돼? SK가 뭔지부터 계산해볼까? SK는 결국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밑변이 뭐야? 밑변 뭐야? 왜 그래? 밑변은 뭐야? 밑변 뭐예요? 그래,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면 돼. 뭐야? n분의 2겠지. n등분 한다며 쟤를 밑에를 다 n등분 할 거라고. 극한치하는 건 나중의 일이야. 알겠어요? n등분 한 개수가 n분의 2야. 그럼 여기 높이는 뭐라고 할 거야? 잘 봐봐. 여기 좌표는 몇이야? 여기 요 점 보이니? 요 점의 좌표는 뭐예요? 1 플러스 n분의 1이다. 미안, n분의 2다. 아니 여기까지가 1이었잖아. 1에다가 생각만 알아? 여기다 n분의 2를 더하면 밑변 요거 하나만 더하면 여기 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좌표는 몇이야? 1 플러스 도현아 뭐야? 두 개 있잖아. n분의 2가 두 개 있잖아. 그런 건 몇이야? n분의 4가 되겠죠. 얘들아 그러면 k번째 임의의 k번째야. k번째 여기 좌표는 몇이야? k번째 좌표는 1 플러스 n분의 2k가 되겠네. 그러면 내가 이걸 왜 구했게? 이 x 좌표를 어디다 집어넣어? 이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높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높이는 뭐라고 할 거야? 여기 봐. 뭐라고 할 거야? 1 플러스 n분의 2k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 쉽지 않아. 어려워. 왜 스트레스 왜 빠졌겠어? 됐니? 그러면 우리 SK의 넓이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1 플러스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영상 됐어?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자. 이거 SK 구했다. 우리 SK 다시 보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막상 해보잖아. 쉽지 않아. K 제곱 곱하기 N분의 2 이렇게 되네. 야 우리 이거 계산할까? 우리 계산하자. 이거 전개를 한번 해볼까? 이거 전개해보자. 제곱인데 분배 법칙하면 1 플러스 N분의 4K 플러스 N제곱분의 4K제곱 거기에다가 또 뭐를 해줘야 돼요? N분의 1을 다 분배 법칙해야 되지. 그럼 분배 법칙에서 한번 써볼게. N이 무한대로 가네. 쓸 거야. N분의 1 N제곱분의 8K N세제곱분의 8K 제곱. 됐어? 얘들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개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문제에서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진짜 많이 봤거든 학교에서.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걸 정적분으로만 계산할 줄 알잖아. 그래서 서술형에서 그냥 구분구적법으로 이거 넓이 계산하세요 이런 것도 많이 돼 실제로. 그리고 이 빈칸 뚫어져 있는 걸 많이 내거든 실제로. 뭔지 알지? 이 빈칸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구분구적법으로 넓이를 계산하는데 그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 과정치를 온전히 다 알고 있어야 돼. 진짜 중요해. 그러면 우리 얘부터 계산해볼까? 요거부터 계산하자. 이거는 몇이야? 야 첫째 항이 n분의 2, 두 번째 항도 n분의 2 그게 몇 개 있어? n개 있잖아. 상수니까 곱하는 거 아니야? 몇이야? 2. 그 다음에 얘는 뭐야? n제곱분의 8은 상수야. k가 변수인 거야. 그러면 n제곱분의 8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요거 이해가? 그 다음에 보자. 똑똑해. 가자. 그 다음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와 쉽지 않다. 지금 시그마 했고 이제 뭐 하자고? 여기다가 무한대를 극한을 보내자. 극한 보내볼게. 첫 번째 2. 두 번째는 뭐니? 최고차항 개수만 보자. 차수 똑같잖아. n제곱이네. 아 4개프.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2n 세제곱이네. 그러니까 6분의 2n 세제곱 16 맞나? 8이 16 6 맞네. 그럼 얘는 몇이야? 3분의 8. 그래서 계산해볼까? 6 플러스 3분의 8이요. 그럼 얘는 6, 3, 18 18 플러스 3분의 8이요. 그래서 3분의 뭐가 나오는 거야? 26. 그래서 아까 처음에 계산한 거랑 똑같이 나온다. 이 과정을 온전히 그냥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진짜 중요해. 내가 증명할 때 의미 없는 건 그냥 대충 넘어가. 그렇게 막 강조해서 안 다뤄. 옛날에 뭐 탄젠트 미분하는 거 막 그런 과정을 막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안 했단 말이야. 왜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얘는 아예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잠깐만. 다시 설명할 거야. 네, 우리가 해볼까? 처음부터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결국 구분구조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구분구조법이라고 한다. 나랑 똑같이 안 써도 돼. 나 옛날에 뭐라고 썼니?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쪼개서 넓이를 구하는 거 이렇게 썼네. 그러니까 나도 말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 그 본질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지. 글자, 스펠링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써야지 안 중요해. 의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 의미를 쓰면 돼. 그래서 코멘트도 한번 읽어보면 구분구조법에서 우리가 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 무한개로 나누는 거야, 도형을. 무한개로 나누면 그 오차가 그만큼 줄어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쪼갠 도형의 넓이를 SK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식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쓰면 돼. 요거
임의의 도형을 sk라고 하면 그 sk를 n번째까지 더하고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오차가 줄어들어. 얘는 오차를 줄어들게 하는 거. 오차 줄이려고 하는 거야. 무한계로 쪽에는 오차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옛날에 했던 급수죠, 급수. 그리고 세 번째 구분구조법은 뭐야? 급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하는 거지. 그리고 이건 넓이 개념이기 때문에 뭘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시 구분구조법은 급수, 우리 옛날에 배웠던 급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하는 거야. 지금 급수 이용한 거야. 결국은 급수야. 이거 급수잖아. 급수를 이용해서 넓이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이 급수를 이용하는 건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똑같이 넓이의 반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있죠. 지금 내가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했어. 지금 한번 이 과정 똑같이 거기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넓이 구하는 과정 있잖아. 이거 한번 해보자. 잠깐만 한 번만 설명할게.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해보자.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임의의 k번째 도형의 넓이만 구하면 돼. 요것만 구하면 돼. 이 뜻 이해하잖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그 극한 보내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난 이 sk만 구하면 된다 이거야. 임의의 k번째 도형의 넓이. 그럼 k번째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k번째 도형의 넓이 하고서 뭘 찾아? 밑변과 높이를 찾으면 돼. 밑변은 n분의 2고 높이는 1 플러스 n분의 2k의 제곱이겠지. 그래서 넓이 구한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대입해서 계산하고 끝이야. 사실 별거 대단한 건 없어. 한번 해보자. 해보자. 개념을 K번째 도형 딱 머리에 세팅을 해놔. 어떻게 하는 거지? K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 필수 예제 1번은 지금 내가 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거든? 해야 되나? 안 할래. 그냥 그 밑에 확인 체크할래.
지금 식이 똑같아서 하기가 싫네. 확인 체크 밑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요. y는 x 세제곱이네. 그리고 x는 1.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구하네. 요거는 아니야. 어떻게 우선 해보고 하자. 좀 이따가 한번 해보고 하고 지금 2번 먼저 풀어볼게요. 안 풀어줄 거야. 확인 체크 밑에. 요거부터 먼저 하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를 부분부적법으로 구하래. 여기가 r, 여기가 h. 야, 우리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구하는 공식이 뭐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한 번씩 써볼게요.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높이는 h고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1 r 제곱 h 파이가 되겠다. 이게 부피 구하는 공식이죠. 그렇지. 뭐 외우지는 말고 저거를 알면 되지. 근데 얘를 뭘 통해서 할 거냐면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하자 이거야.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하자. 구분구적법 뭐야? 우리가 아는 도형을 쪼개는 거야. 어떻게 쪼개냐? 원기둥으로 쪼갤 거야. 원기둥으로. 얘는 원뿔이잖아. 원기둥으로 쪼갤 거야. 원기둥으로 이렇게 쪼갤 때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림 좀 잘 못 알아보면 거기 책에 나와 있긴 하는 것 같거든. 보면 돼. 이렇게 쪼갤 거야. 그래서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래 잘 그렸는데. 이렇게 지금 보이니? 보여? 거기 잘 모르겠으면 그 책에 있는 걸로 봐. 그렇게 쪼개는 거야. 알겠어요? 책에 있는 걸로 봤대.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야. 나와서 그려봐봐. 그림하는 사람. 그리기 쉽지 않다. 대충 해야 되는데. 그래.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렸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가로로 n등분 할 거야. 요 h 있잖아. 높이를 이걸 n등분 할 거야. n등분. 등분을 이걸 n등분 할 거다 이거지. n등분. 됐어? 이해갔어? n등분 했어?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고? 구분구조법은 단순해. 어렵지 않아.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 문제는 뭔 줄 알아? 이 k번째 도형을 어떻게 구하냐가 관건인 거야. 이걸 하고 이 원기둥의 부피지. 부피니까 VK라고 할게. 이미 여기에 원기둥 하나짜리가 있을 거잖아. 여기 있지. VK. 여기 K번째 도형의 부피만 구하자.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원기둥부터 N번째 원기둥까지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 극한 취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극한이 있으면 이렇게 떠있는 공간들이 다 사라질 거란 말이야. 거의 일자가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면 나는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얘만 구하면. 얘를 어떻게 구할까? 이게 관건이죠. 우선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우선 뭘 아냐면 높이를 알아. 높이가 뭐예요? n분의 h겠지. 왜냐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n등분 한다고. 그러면 이
반지름은 뭐야? 반지름만 알면 내가 반지름만 나타내면 결국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얘를 단면적으로 구할 거야. 단면적. 그러니까 얘를 세로로 이렇게 잘라버릴 거야. 칼 가지고 와서 여기를 세로를 이렇게 모서리로 이렇게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 아마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여기 이미 번째, 이 K 번째, 이거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지? 이 반지름, 여기 반지름을 알면 되는데. 그렇지, 여기 반지름 알면 되잖아. 반지름 알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봐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걸 2등분 했다? 3등분 했다고 하자. 3등분 했어. 하나, 둘, 3등분 했어. 3등분 했다. 3등분 하면 요거를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여기도 선을 이렇게 내리자. 요거 세 개가 다 똑같은 거 알겠어 혹시?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다 닮음이야. 그치? 다 닮음이지. 근데 얘가 높이가 1대 2대 3이네. 그치? 그럼 가로의 길이도 1대 1대 1이겠지. 1대 2대 3이야. 가로의 길이도.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생각이 들면 여기 K번째 도형의 이 반지름은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요 도형의 반지름은? 반지름 뭐라고 할래? 3등분 했을 때 두 번째 도형의 반지름은 뭐야? 여기가 R이었었고. 봐봐. 다시. 이 첫 번째 도형의 반지름은 3분의 2다. 3분의 2R. 3분의 2R. 요 도형의 반지름은 요거의 반지름은 3분의 R이다. 그러면 내가 몇 등분 할 거냐면 5등분 해보자. 이번에는 이해가 안 가면 항상 여러 개로 나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등분 해볼게. 5등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물론 문제를 맨날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한 번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요 과정을 안 겪어도 그렇게 되는구나 파악이 돼. 매번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나눠. 봐봐. 얘를 몇 등분해? 당연히 얘도 몇 등분이 되는 거야. 여기도 지금 3등분을 했으면 가로도 3등분이 되는 거야. 여기도 3등분이 돼. 똑같이 3등분이 돼. 여기를 3등분 하면 여긴 5등분 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5등분이 되는 거야. 5등분이 돼. 그럼 얘는 5분의 4R. 첫 번째는 5분의 4R.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3R. 5분의 3R 맞지? 5분의 3R.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2R.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들아 다시 이 K번째 도형은 뭐라고 할 거냐고 이 반지름을. 얘를 n등분한데 그러면 봐봐. 얘는 3분의 2R, 3분의 R. 한 번만 더 하자 마지막으로. 지금 얘가 한 번만 더 하면 와닿을 것 같아. 몇 등분해볼까? 8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면 여기도 일곱. 봐봐.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지금 8등분 돼 있는데 이 첫 번째 도형의 반지름은 8분의 7R이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요 두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 뭐야? 8분의 6알이 되는 거겠지, 그치? 알겠어? 하나씩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여기 K번째 도형의 반지름은 뭐라고 할 거야? n 등분한다고 그랬지? n 중에서 n-1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답지 보면 그 과정이 생략돼 있단 말이야. 너희들은 그게 왜 됐는지 몰라. 답지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받아들인단 말이야. 받아들이지 못해. 그냥 뭔 소리인가 싶어. 그냥 이렇게 계산을 왜 했지? 그럼 이제 돌아가서 얘 제곱하면 뭐니? n 제곱분의 n-1의 제곱 r 제곱이겠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야? n 세제곱분의 뭐야? 잠깐만. 맞는데? K번째 도형의 넓이. 잠시만. 맞지. 미안해. 맞아. n-1 잠깐만. 미안해. 이렇게 아니구나. 다시 할게. 미안해. 요게 일단 여기 첫 번째 도형의 요 반지름, 이 첫 번째 가장 밑에 온 거의 반지름은 요거라는 거예요. n분의 n-1 그리고 곱하기 r 요거죠. 이게 반지름이고 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의 반지름은 n분의 n-2 곱하기 r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n분의 n-3 곱하기 r이 되겠지. 그러면 다시 높이는 뭐라고? n분의 h라고. n분의 h야. 그럼 밑넓이는 어떻게 계산해? k번째 밑넓이는 뭐야? n분의 첫 번째가 얘잖아. 그럼 n분의 k 곱하기 r 이렇게 되지 않을까? 다시 이게 이 첫 번째 가장 밑에 있는 칸의 반지름. 이건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의 반지름. 얘는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의 반지름. 얘는 k번째 칸에 있는 반지름이겠지. 규칙성을 통해서 찾아내면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자. n분의 n-k 곱하기 r. 그러면 넓이 정리해보자. n제곱분의 RH 있을 거고, 또 뒤에 뭐 있니? 뒤로 그냥 빼서 계산하자. n제곱분의 nh 마이너스 kh, 거기다가 r이 곱해져 있는 거죠. r이 곱해져 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잘 봐봐. k번째 부피라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끝나. 한번 해보자. 비트 2 k는 1 여기서 상수는 최대한 다 앞으로 빼자. n제곱분의 r은 상수다. k가 안 달려있는 건 다 상수야. n제곱분의 r을 앞으로 뺄게. n제곱분의 r 앞으로 빼고, 그리고 얘는 뭐야? nh 빼기 kh다. h도 빠질 수 있구나. h도 빼자. 그러면 h도 뺄게. 그럼 h도 빼면 뭐가 되니? 얘는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나? 지금 보여? 지금 n제곱이랑 r은 상수니까 앞으로 뺀 거야. 지금 h도 그냥 묶어버려. 요 h 뒤로. 그래서 묶어서 앞으로 그냥 뺀 거예요. 맨 앞으로.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자 이제. 얘는 몇이 돼? 요거부터 계산하면 n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6분의 6분의가 아니지,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네.
좀 잠깐만. 이상한데? 답이 안 나오는데? 잠깐만, 나 뭐 잘못했니? 아, 짜증난다. 다시. 미안. 얘들아, 반지름 이건데 제가 제곱을 안 했어. 다시 제곱하자. n분의 n-k에 제곱해야 되지. 제곱하고 r 제곱도 하고 그리고 파이도 곱해줘야지. 파이도 곱해주자. 다시. 그러면 지금 뭐야? n 세제곱. 아, 이거 전개해야 돼. 그래, 전개하자. 전개하면 n 제곱 마이너스 nk 플러스 k 제곱. 이거 식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니야? 아, 몰라, 맞겠지. 우선 해보고 하자. 뭐 안 되면. 그 다음에 n분의 hr 제곱. 지금 얘랑 계산을 쓴 거야. 이거 지금 전개해서 써준 거고. 그리고 곱하기 파이도 있네. 얘야 얘. 지금 식이 긴데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계산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상수 최대한 다 앞으로 뺄게. 계산하기 짜증나니까. 요거 얘네들 다 앞으로 빼자. 그러면 n 4제곱 그리고 hr 제곱 파이가 되겠다. 그리고 뒤에 남은 거 쓰면 n제곱 마이너스 nk 플러스 k 제곱이 되겠네. 이제 계산하자. 계산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n 세제곱이 되겠죠. n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n 곱하기 2분의 2nk지. 2nk. 그 다음에 그럼 2n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식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 n 4제곱을 여기다가 다 써주자. n 4제곱분의 1을 여기다 다 적용해줄게. n 4제곱분의 1. 잠깐만, n이 왜 3제곱이었는데 4제곱이 됐지? 그치, 여기서 갑자기 이걸 3제곱인데 내가 이거 제곱인데 갑자기 바꿨네. 3제곱이야? 미안해요, 3제곱 맞아. 3제곱이야. 그럼 3제곱을 여기 밑에다 다 써주자. n 세제곱, 여기도 n 세제곱, 여기도 n 세제곱 이렇게 적용해주자. 그럼 이제 극한 보내면 얘는 몇이야? 1이고 얘는 극한 보내면 몇이야? n 세제곱이니까 얘도 1인가? 얘도 1이네. 그럼 얘는 몇이야? 3분의 1이겠지, 그치?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제 3분의 1, 이 뒤에 있는 거 계산을 3분의 1 나왔어. 그럼 3분의 1이고 얘는 세제곱이었었잖아. n 세제곱은 뒤에다 적용해가지고 계산한 거야. 그럼 뒤에 거 3분의 1이고 얘 남았잖아. 그럼 3분의 1에다가 저거 곱하면 3분의 1 hr 제곱 파이 해가지고 얘랑 똑같이 나온다 이거야. 다시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잘 봐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요것만 구하려고 해봐. 요것만 구하려고 노력을 해봐. 그 다음은 그냥 계산하는 게 조금 더러워서 그래. 지금 너무 숫자가 하나도 없고 문자로만 있으니까 계산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힘든 거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내가 급수에다가 이 k번째 부피만 구하자 이거야. k번째 부피만 구해. k번째 부피 구한 다음에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그 k번째 부피 구하는 게 조금 빡셌어. 까다로웠어. k번째 부피 구하는 게. 그 k번째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면 높이는 별로 어렵지 않아. n분의 k였어. 높이는 n분의 k, n분의 h였어. n분의 h야. n분의 h. 그 다음에 밑넓이를 계산했는데 밑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가장 밑변에 있는 거에 잘 생각해봐. 얘를 n등분하면 얘네들도 다 n등분이 된단 말이야. 다 n등분이 돼.
요것도 다 n등분이 돼. 똑같이 다 n등분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도 n등분이 돼버려. 여기가 높이가 n등분이 돼버리면 가로도 n등분이 되는 거야. 그럼 가장 밑변에 있는 거는 여기 n등분한 거에서 하나 뺀 거지. 하나 뺀 거가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이 반지름은 뭐라고 할 수 있어? n분의 n-1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에 반지름은 뭐라고 할 수 있어? n분의 n-2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아, 거기다 r을 곱해야 되네. 그리고 k번째는 n분의 n-k 곱하기 r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이 반지름 가지고 민넓이를 구한 거야. 민넓이를 구했고 거기다 이제 뭐 한 거야? 분배법칙에서 이제 계산하고 끝이야.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보죠. 이것도.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물어봐봐. 지금 이거 하고 쉴게 확인 체크 279번 해보고 그리고 필수예지 지금 2번 한번 해보세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자로 다 주진 않고 보통 숫자를 집어 넣어주긴 해. 보통 R이 몇이다, H가 몇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지금 문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 그냥.
헷갈리죠.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요것만 한번 다시 풀어보고 쉬었다가 할게요. 요거 밑에 확인 체크 아까 한다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x 세제곱은 이렇게 생겼죠? x는 1은 요거겠네. 그럼 얘를 n등분 할 거잖아. n등분 하자. 요걸 n등분 하면 n등분해서 이렇게 할 건데 요 k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지. k번째 sk라고 하지. 그럼 이 sk를 어떻게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치고 그 다음에 n을 구하는 대로 만들자. 그럼 sk부터 구해볼까? sk의 넓이를 구하면 밑변은 n분의 1이죠. 높이는 뭐야? 여기 첫 번째 사각형의 x좌표는 몇이야? n분의 1이지. 두 번째는 n분의 2, n분의 1, n분의 2. 그다음 세 번째는 n분의 3이죠. 그럼 k번째는 뭐가 될 것 같아? 여기는 x좌표가 n분의 k가 될 거다. 그 n분의 k를 어디다 집어넣어?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n분의 k의 전체 세제곱이 되겠다. 그럼 SK 구했네. SK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식을 다시 정해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다. n 4제곱분의 1 곱하기 k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건 앞으로 빼, 상순위가 앞으로 빼고 다시 계산해보면 n 4제곱분의 1 곱하기 얘는 뭐예요?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죠. 여기다가 극한을 보내자. 그럼 차수가 똑같은지 볼까? 뭐 당연히 똑같을 거야. 답이 나오니까. 똑같은지 보면 얘는 차수가 4제곱, 위에도 4제곱이죠? 최고차량 개수만 볼게. 최고차량 개수만 보면 얘는 몇이니? 4죠. 4분의 1이겠다. 그래서 답은 4분의 됐어? 4분의 1이에요. 네, 이거 정리해보고 쉬어보고 하자. 한 사람은